자, 보험회사는 제 영상을 매우 싫어해요. 일상생활에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왜 가입하죠? 보상을 받고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보험금 청구를 안 하냐고요. 모르니까 청구를 못한 겁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 일요일 오전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제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손보험, 수술비보험, 암보험, 진단비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정작 아프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제 2탄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암보험, 뇌질환, 심장질환 이러한 중대질병은 당연히 진단을 받아야 진단서가 발행이 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미용이든 살면서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정도는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검진 목적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못 받지만 치료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 바로 탈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손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에서 보상 못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과장 광고에 왜 거짓말해? 왜 뻥을 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웬일이야. 자, 저 실제로 보험왕이요. 탈모로 인해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탈모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냐? 이렇게 크게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 100% 미용 목적이고요. 건강의료보험 적용이 돼야 치료 목적으로 일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탈모는 쉽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성 탈모예요. 특히 원형 탈모죠. 원형 탈모. 이거는 질병 분류 코드가 L63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있고요. 지루성 탈모가 있어요. 질병 분류 코드는 L21이고요. 두피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에요. L62. 이렇게 지루성 탈모랑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세 번째는 노화성 탈모가 있다. 자, 네 번째는 유전적 탈모예요. 남성이 주로 많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질병 분류 코드는 L64예요. 특히 예전에는 이 유전적 탈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지만 예전에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특히 1세대죠. 1세대 가입자분들은 유전적 탈모는 보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2009년 7월 전에는 약관에 탈모로 인한 치료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탈모 1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약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험금을 지금 많이 청구해서 제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실손보험에서 탈모로 보상이 안 되는지 알고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고 일단은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원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 들었던 노화성이나 단순하게 노화나 아니면 유전적 탈모는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은데요. 원인. 이 원인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탈모가 있다. 혹은 지루성 탈모, 그래서 두피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 질환, L21 이런 질병 분류 코드로 인해서 내가 머리가 빠졌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던가 어떠한 질병으로 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혹은 지루성 탈모가 있다. 이러면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고요. 혹은 부분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지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탈모나 지루성 탈모, 질병 분류 코드 L21 이런 걸로 인해서 머리가 빠졌다. 그랬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전이라고 해도 유전적 탈모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단 저 보험왕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 보험왕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책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면책 조항에 거의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일단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아프지 않아도 뭐 미용 목적이 아니면 치료 목적, 스트레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 저 보험왕이 첫 번째로는 탈모 치료 실손보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탈모 다음에 실손보험으로 아프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팁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특히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많아요. 하지정맥류예요. 자, 하지정맥류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다리가 뭐 붓기 아니면 아파서 불임, 저림, 당김 아니면 중압감 아니면 경련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지정맥류 다리에 심줄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받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은 없지만 미용 목적으로 그럼 내가 치마나 아니면은 노출해야 되는데 울퉁불퉁 다리에 하지정맥류 너무 못생겨서 일단은 불편해서 미용 목적으로 하지정맥류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미용 목적은 당연히 안 되고 의료보험 적용도 안 돼요. 특히 하지정맥류는 건보 적용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용 목적 아니고는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시고 순환계 혈관으로 건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심 증상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리가 붓는 경우, 부종, 아니면은 당김, 아니면 경련, 아니면은 중압감 이런 걸로 인해서 하지정맥류 수술 혹은 치료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도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일단은 비싼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 보상과 직원들은 하지정맥류 이거 아프지도 않고 미용 목적이고 간단한 치료인데 실손보험 통원하지 왜 입원했어요? 통원해서 25만 원만 지급하고 입원을 했었어도 이거는 입원을 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자문 동시감정을 통해서 일단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의료자문하면 거의 보험회사 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제휴된 병원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보다 일단은 입원을 하지정맥류는 정말 통증이 있고 주사 그리고 시술이나 수술하면 다리 아파가지고요 거의 통원을 못해요.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병원에서도 1박 2일, 2박 3일 입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거는 통원비 한도 준다. 이거는 간단한 시술에서 통원을 하지 왜 입원했어? 이러면은 욕하세요. 아니 뭐라고 하세요. 당신 하지정맥류 해봤어? 이거 얼마나 아프고 통증이 심한데? 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지정맥류로 통원비 내에서 준다는 내용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을 전부 다 2번으로 간주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정맥류도 실손보험과 그리고 수술 일종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아픈 거 아니에요. 정말 아픕니다. 코가 휘었을 때 성형외과 코 수술하면 보장을 가능한가요? 지금 질문해 주셨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탈모와 하지정맥류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여기 질문에 올리신 대로 이쁜 건니처럼 코뼈가 흰 거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죠?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요. 비중격 망곡증. 코뼈 휜 거. 선천성으로 코뼈가 휜 경우도 있고요. 내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코뼈가 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비중격 망곡증. 코뼈가 휘어서 잠잘 때 이게 수면 무호흡증처럼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나 질병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비중격 망곡증, 코뼈 휜 경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검진이나 미용 목적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요. 근데 반면에 치료 목적은 일단은 성형을 했다 할지라도 치료 목적은 건보,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목적인 거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아니면은 뭐 외과에서 수술했다 할지라도요. 비중격 망곡증으로
코뼈 휨, 아니면 코골이,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이 동반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고 있어서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 요런 의사소견서나 진료 기록지,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성형을 했을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전액 100%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코뼈 휘었는데 이거 성형 해주세요. 큰 불편 없는데 그냥 제가 코 수술하고 싶어서요. 이러면 성형 쪽으로 포함이 돼서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못 받아요. 하지만 일단은 코뼈가 휜 거, 수면 무호흡증이나 숨쉬기 힘들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을 이제 호소하시면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예요. 자, 치아. 아프지 않아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 특히 2009년 7월 전에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고 있어요. 상해 의료비 특약은 2009년 7월 이후에 없어졌는데요. 일단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거, 그리고 통원이든 입원이든 1,000만 원까지 된다는 거. 물론 없어졌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서 없앴는데요. 외래적이고 우연적이고 급격한 사고로 인해서 내가 임플란트나 크라운 했다. 상해 의료비 특약에서 2009년 7월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K코드죠. K02 충치나 치아 우시증, K04, K05 잇몸병, 치수질환, 요런 질병으로 인해서 치과 치료받은 것 2009년 7월 전 1세대 가입자는 보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2세대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실손보험부터 지금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치과 치료는 거의 대부분 비급여 치료가 많아요. 근데 비급여는 거의 다 안 되고요. 의료보험 적용받은 급여 부분만, 본인 부담금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 의원은 10,000원,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20,000원 제외하고 2세대부터 지금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치과치료도 질병으로 인한 것 2세대 가입자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째로는 백내장이에요. 자, 백내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초점, 단촌점이 있는데요. 단촌점. 제가 혀가 짧아서 단촌점 같은 경우는 원거리나 근거리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단촌점 한 가지만 되는 거는 원시나 근시,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실손보험에서 그리고 수술비 1종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초점도 병원비가 500에서 1,000만 원, 고가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요. 실손보험이랑 수술비, 질병 수술비 1종, 그리고 회사마다 틀리지만 엔대 수술비까지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비 자체가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래서 병원이랑 솔직히 고객분이랑 같이 입원해서 6시간 있으면 입원으로 간주하니까 입원으로 해서 일단은 병원비 청구해서 예전에 특히 2010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입원으로 간주해서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손해율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부지급하고 고객분들은 가입자분들은 이제 법정 소송을 해서 결론은 통원비 내에 실손보험 줘라. 안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백내장 혼탁도가 4점, 5점이거나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아니면 입원을 피치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론 보험금 청구할 때 여러 가지 입원 해야 된다는 소견 아니면 합병증, 호탄도 이런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으라는 내용들은 다 계약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제 영상을 보시고 알고 청구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백내장 다초점은 요즘에 통원비 내로 주고 입원했어도 보험금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성분들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이 무지해반증이죠. 예, 발가락 보면 예전에 젊었을 때 하이힐 키높이죠. 하이힐을 많이 신어가지고 엄지 발가락이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휘는 경우도 실손보험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면 당연히 이거는 매우 아프기 때문에 4박 5일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는 무지해반증 웬만하면 전부 다 보험금을 주고 있고요. 자, 무지해반증 다리 엄지발가락이 휘는 경우가 무지해반증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수술해도 고지 5년 이내에 병원에 안 가면은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당신 수술비나 실손보험 가입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쉬는 경우는 퇴행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몇십 년 정도 지나야 정말 이게 뼈가 변형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한 달 만에 이게 쉬었어요. 그래서 보험금 못 줘요. 근데 팩트가 뭐냐면 보험금은 결론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뼈가 휜 건 당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뼈가 휜 거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 한 달 전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뼈가 휘겠어요. 그런데 5년 이내에 병원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봉합술이에요. 우리가 특히 요식업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부님들, 아니면은 주부가 아니더라도 운동선수, 운동하다가 동호회 하다가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봉합술, 어디 찢어진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이 처음에는 창상봉합술은 단순하게 찢어져 가지고 꿰매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창상봉합술이 있고요. 두 번째 심했을 경우에는 변연절제술이 있어요. 변연절제술은 괴사나 혹은 손상, 오염이 있는 경우 도려내고 수술, 시술하는 게 변연절제술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금봉합술이 있는데요. 금봉합술은 근육중까지 정말 깊게 상처가 나서 꿰매는 경우, 특히 보험회사는 변연절제술이나 근육중까지 도려내서 수술하는 어떻게 보면 금봉합술, 이런 두 가지 경우만 수술비가 나가고 혹은 실손보험에서 당연히 보상이 되지만 수술비, 상해 수술비나 일종 수술비는 변연절제술, 금봉합술만 되고 단순 창상봉합술은 보험에서 잘 지급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예전 상품들은 창상봉합술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나 상해 일종 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창상봉합술 보상이 안 된다는 그런 보상하지 않는 손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 일종에서 보장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창상봉합술, 금봉합술, 변연절제술, 병원비는 당연히 나와요. 저 보험왕 20년 동안 보험 필드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하우와 이런 꼭 아프지 않은데 보험금은 청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아픈데 보험회사가 갑질해서 보험금을 부지급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채널에 어떤 누군가가 관리해 주냐에 따라 보험 약관은 똑같지만 어떤 설계사들을 만나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제 영상을 매우 싫어해요. 일상생활에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왜 가입하죠? 보상을 받고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보험금 청구를 안 하냐고요. 모르니까 청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가입도 중요하지만 사후 보상관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종종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항상 하시길 바라고, 저 보험왕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